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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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최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제조 나노 물질의 잠재적 유해성 규명을 위한 독성 예측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바시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저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 세바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갑분싸대 그러는 거예요. 갑분싸 혹시 요 나이 또래 아이들 없으시면 이런 급식제 못 알아들으시면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희 아들의 조언을 받아서 갑분싸 안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페달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당연히 잘 나가게 하는 엑셀과 안전하게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이라는 자동차가 정말 명품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엑셀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 기술의 안전한 브레이크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물질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위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고요, 아래는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네. 이 두 물질들의 공통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환경을 파괴해요. 네, 이 두 물질의 아마 공통점이라고 하면 쓸 때는 되게 좋은 줄 알고 굉장히 썼는데 나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좀 알려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드셨어요?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 꽂아서? 그러신 분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올 때.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들어있고 그 화학물질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플라스틱들이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또 큰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케모포비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이제 꽤 익숙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노 기술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나노 기술이 나중에 이런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까요? 혹시라도 난다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에게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될까요? 저는 나노 기술의 태동기인 지금 나노 기술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화학물질의 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먼저 나노를 잘 이해하고 안전한 나노 물질을 선별하고 그리고 안전한 나노 제품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나노는 단위입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단위인데요. 센티미터,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작은 단위지만 나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작아지게 되면, 조그맣게 나노 사이즈로 작아지게 되면 독특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사이즈였을 때는 없었던 특성들이요. 그래서 그게 뭐 강해진다든지 강도가, 또는 뭐 전기가 더 잘 통한다든지, 또는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촉매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독특한 현상, 작아지면서 생기는 물질의 독특한 특성을 각 분야에 잘 활용하는 것이 나노 기술의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화학 소재나 전지 통신이나 뭐 환경 에너지나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나노 기술은 이제 꿈의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노 물질은 이미 다양한 제품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뭐 방수되는 옷이라든지
또는 뭐 테니스 라켓, 평면 TV, 핸드폰 배터리 이런 것들에 다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왜 이렇게 나노 하는지 확 와닿으시지는 않으시죠? 네. 이걸 한번 보세요. 선크림인데요. 왼쪽은 나노가 들어간 거, 오른쪽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확 와닿으시죠? 왜 세상이 나노에 열광하는지. 네. 그래서요, 세계 나노 유통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나노 제품의 수가 미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노 연구 논문이나 나노 특허 이런 것들도 세계 3, 4위고요. 나노 제품의 그 매출액이 한 우리나라 전체 제조량의 한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3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노 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유명한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나노 강국. 오. 저는 싸이, 요즘 BTS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노 강국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어느 나노 과학자가 미국의 그 나노 관련 법을 개정하는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노 기술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눈을 감고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것과 같다. 바로 나노 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노에 대한 위해성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시죠? 네. 미세먼지가 왜 위험한가요? 너무 미세해서요.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학생이에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잘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더 작기 때문에 더 잘 들어올 수 있어서요. 그런데 나노는 초미세먼지보다 100배, 1000배 더 작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나노 입자는 우리 몸에 더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나노가 미세먼지처럼 유해물질 덩어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노 입자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노에 열광하게 하는 그런 작아져서 생기는 독특한 특성이 동시에 나노의 유해성도 증가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합니다. 나노 기술은. 그래서 우리는 나노의 좋은 점과 또 위해성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로봇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하고 있는 실험은 독성 실험인데요. 지금 이 로봇이 첨단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화학물질의 독성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일주일에 한 10,000종 정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독성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험을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1년에 한 사람이 한 20개, 30개 정도의 화학물질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방법을 고속 대량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는 나노물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부에 해당이 되는 EPA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독성도 일기예보처럼 예보하자. 그래서 독성 예보라고 하는 턱스캐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아까 그 로봇이 막 실험을 하는 그런 고속 대량 스크리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노는 지금 여러 가지 같은 소재 물질이라 할지라도 물성에 따라서 특성도 달라지고 또 독성이 달라집니다. 크기나 표면 특성이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독성 테스트를 해야 될 물질이 일반 화학 물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슷한 물성을 가진 나노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나노 독성을 예측하는 연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노 독성을 연구하는데 이런 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되는 걸까요? 나노 기술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나노 기술의 개발 속도가 정말 눈부셔서 계속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나노 기술이 과연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기술,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의 개발 속도는 거의 이제 엑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엑셀 기술이고, 나노 기술을 검증하는 기술은 이 브레이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술과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좁혀야 되는데, 그때 그 독성 예측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오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기술과 브레이크 기술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때 나노가 더 안전한 나노로 개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독성 예측 혁신 기술이 나노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지금 나노뿐만 아니라 개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화학 물질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소지품들, 그리고 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물건들, 마트에서 팔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다 독성 테스트가 돼서 나온 안전한 제품들일까요? 식품이나 의약품 정도를 빼고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물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독성이 검증된 화학물질은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노 물질이나 다른 신기술, 신소재로 개발된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해야 될 물질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지금 독성 예측 혁신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독성을 모르는 많은 화학 물질들을 이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독성이 있을 듯한 물질, 있을 수도 있는 물질, 아마도 없을 것 같은 물질, 이렇게 정해주게 되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게 되면 독성이 있을 듯한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테스트를 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많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독성 테스트에 드는 많은 실험 동물의 희생도 대폭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독성 예측 혁신 기술들이 나노 기술의 평가, 그다음에 이 다른 일반 화학 물질에 대한 그런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소재를 개발하게 되면 그냥 그 물질이 좋으면 마켓에 나갔습니다. 특별한 다른 어떤 평가가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런 사고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화학물질 규제가 점점 이제 강화됐고요.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굉장히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법이 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독성 테스트를 하고 안전성 평가를 한 물질만 마켓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더 먼 미래에는 아예 테스트를 할 때부터, 연구 개발할 때부터 독성 평가를 같이 해서 안전한 물질만 개발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빨리빨리 독성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 개발할 때 아예 같이 해서 안전한 물질만 개발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려고 하고요. 그 개념을 Safe by Design, 세이프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유럽의 나노 안전성 연구 그 프로젝트에서 제안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프로젝트에 이제 같이 국제 공동 연구로 참여해서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노 물질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너무 좋아서 나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기술이나 신소재 쪽에서도 이제 도입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나노를 개발하고 나노의 독성을 예측하고, 그리고 기업은 Safe by Design 컨셉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서로 셋이 같이 나노의 엑셀 기술과 브레이크 기술을 잘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잘 만들어진 나노 기술을, 나노라는 자동차를 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나노를 운전하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혹시 안전한 나노 자동차를 만드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귀찮아도 일회용품 덜 쓰고 독성 평가가 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좀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선택해 줘야지 기업이 계속 그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이 루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셋이 아니라 넷이 같이 노력할 때 우리는 나노가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또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괜히 막연한 포비아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낙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기술의 속도에 대응하는 지혜가 이런 과학기술 집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성을 미리 밝힌 나노 기술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